아낌없이 주는 또 우리 희구지 않습니까? 제가 고정 출연해 주신 거죠?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훈입니다. 자, 지난주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작가님을 좀 고정으로 모셔달라는 이런 요청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희구라는 고정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 고정 출연에 응해 주신 송희구 작가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 주실 거죠? 뭐 궁금한 것들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뭐 월급으로 집 한 채 사기가 조금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뭐 투자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일도 또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 작가님 하면 성공적인 직장인 이런 아이콘이신데, 자, 직장이시던 시절에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 이런 같은 투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셨어요? 저는 일단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한다였어요. 이것저것 여러 개 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것만 한다. 한 놈만 푼다. 네,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담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산이 많았을 때고 자산이 적을 때는 일단 한 길만 가야 됩니다. 아, 한 길만. 네, 그 하나에서 잘하고 나서 거기서 뭔가 잉여 자산이 생겼을 때, 자본이 생겼을 때 그때 약간 분산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저는 그때 택했던 게 부동산이었습니다. 직장 다니시면서 부동산 공부하고 매물 분석하고 이게 병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시간 관리 같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밤에 쓸데없는 거 안 하고 밤에 뭐 야식 먹고 찔리는데요? 살만 쪄요. 아, 네네. 네, 살찌면 옷도 새로 사야 돼요. 그러면 또 추가 비용이 들거든요. 네, 전 10시쯤 잤어요. 그리고 4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부터 회사 시작 8시 반까지 시간이 충분히 많았기 때문에 그때 새벽에도 임장 갈 때도 있고 임장 안 갈 때는 그 회사에 일찍 출근해서 업무 시간 전까지 좀 뭐 지도도 보고 시세도 보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 새벽에 이렇게 시간을 활용하셨군요. 직장인이 좀 부동산 투자를 이제 시작할 때 최소한적으로 어떤 공부를 좀 시작하면 될까요? 내가 현재 모은 돈이 얼마고 쓸 수 있는 돈이 얼마고 그리고 대출을 얼마를 일으켜서 얼마의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투자금으로 어디를 살 수 있는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게 선행되다 보면은 그 주변 지역들도 좀 알게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남 미사를 좀 보고 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강동구도 보게 되고 또 그 옆에 송파구도 보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뭐 인덕원이랑 광명이랑 뭐 여기가 이렇게 시세가 좀 비슷하다 하면은 네. 그쪽 지역을 다 같이 보면서 내가 만약에 둘 중에 어디 하나를 산다면 나는 무엇을 살 것인가 이런 좀 모의 테스트 같은 것도 해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선호도를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돼요? 기준이 좀 있나요, 작가님? 매물별 비교를 많이 해야 돼요. 매물별? 네. 하남 미사에서도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고 뭐 인덕원에서도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는데 연식의 차이라든지 뭐 어떤 교통 호재의 차이 그리고 아파트의 상품성, 환금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매물별로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럼 매물의 어떤 실질적인 정보 같은 거는 뭐 네이버 카페, 앱 같은 거 어떤 걸 좀 주로 보세요? KB 부동산 앱 보고 있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고정을 잘 모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거기 네. 뭐 매물 나와 있고 네. 호가랑 뭐 전세가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 이거를 조합해서 현재 내가 거래 가능한 매물의 그 금액은 실거래가와 호가의 그 어딘가 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대충 예측한 다음에 지금 여기는 호가가 생각보다 비싸네, 여긴 매물이 너무 없네,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약간 그 기준보다 약간 높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호가에서 잘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를 거의 뭐 조정돼봐야 1,200 수준이고 네. 그 정도를 그냥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기다리셨던 아낌없이 주는 희구의
자, 고정 코너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댓글과 메일로 사연을 좀 많이 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일단 몇 개를 좀 골라가서 작가님의 따뜻하고 날카로운 조언을 한번 들어보고 가능한가요? 따뜻하면서 날카로운 거? 네, 아프지만 네. 진심 어린 이런 어떤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댓글로 도착한 사연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입지는 딸리는데 황금성이 높은 곳. 자, 혹은 입지는 괜찮은데 황금성이 낮은 곳. 자, 입지와 황금성 고르라면 자,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입지가 첫 번째죠. 입지? 네. 뭐니 해도? 네. 입지는 딸리는데 황금성이 높은 경우가 종종 시세는 안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황금성은 분명히 좋은데 시세는 안 오른 상태에서 거래만 많이 일어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입지 좋은 걸 선택하는 게 맞죠. 또 부동산 또 묵혀두는 게 맛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황금성이 좋은데 자, 미래에도 황금성이 좋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있나요? 일자리가 그 주변에 계속 있느냐. 일자리. 네,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과거부터 쭉 있어 왔다면 그게 아무리 구축 아파트더라도 미래에도 쭉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식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네, 연식은. 네. 신축 선호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일단 그건 많이 올랐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일로 보내주신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성북구에 거주 중인 40대 남성입니다. 최근 시세 약 7억 원의 다가구 주택을 상속받았고 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중입니다. 현재 월 200에서 250만 원의 수입이 있고 국민연금 외에 소득이 없는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자, 고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머니와 함께 실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것이고 자, 다른 하나는 어머니께 3억 원대 빌라를 마련해드리고 남은 돈으로 갭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실거주할 집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첫째, 하월곡동 70번지 인근에 5억 원대 주택 매수 후에 재개발 기대를 노리는 방안. 자, 둘째, 월곡역 SK뷰 또는 석계역 그랑빌 같은 7억 원대 아파트를 진입하는 경우. 자, 세 번째, 대출을 추가해서 장인뉴타운이나 하월곡 신축 아파트 9에서 10억 원대로 눈높이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자, 기름뉴타운은 이미 가격이 올라 제외했고 실거주 중심으로 갈지 투자로 접근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자, 실거주와 투자 사이에서 자, 고민을 좀 하고 계세요. 자, 어떤 좀 해결책을 좀 주실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분이 소득이 높지가 않아요. 낮은 편이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다가구를 보유하면서 월세 받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아, 네네. 네. 그냥 보유, 네. 월세로 좀. 네. 근데 그거를 원하지 않고 네. 뭐 처분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하면은 두 번째 게 제일 나아 보여요. 두 번째? 네, 왜냐면 지금 이분은 대출 받을 여력이 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대출을 받게 되면은 생활비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게 현실적으로는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다가구와 대출 없이 7억 원대 뭐 월곡역 혹은 석계역에 이게 바로 입지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들이더라고요. SK뷰, 그랑빌, 약간 네. 구축이지만. 네. 자, 다가구, SK뷰, 그랑빌. 자, 어떤 게 제일 많이 오를까요? 아니, 다가구는 시세는 안 올라요. 아, 시세는 안 올라요? 네, 시세 안 오르고 그냥 월세만 받는 거고요. 네네. 뭐 두 번째는 비슷합니다. 아, SK뷰나 그랑빌이나? 네, 뭐 비슷하다고 둘 생각해요. 다 비슷하게 오를 것이다. 네. 네. 그래도 약간 교통 호재가 있는 석계역 쪽이 좀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 광운대역에 뭐 GTX가 새로 뚫리는 게 뭐 그렇게 큰 호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요? 네. 일단 이 석계역하고 광운대역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구축보다는 신축 아파트에 더 큰 호재가 맞긴 합니다. 약간 연식이 있는 곳은 그 GTX가 뚫려도 생각보다 그렇게 시세 반응이 좀 크진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입지상으로 보면 조금 안쪽에 있는 SK뷰, 월곡역 쪽이 조금 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아마 사연자분이 이 부분을 약간 좀 놓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다가구 매물로 내놔도 바로 팔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바로 안 팔리죠. 네. 네. 그래서 그 황금성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요거 말고 혹시 7억 원대로 조금 이거 말고 좀 왜냐면 이분은 딱 보니까 그 성북구 쪽만 지금 투자 물건으로 대상으로 삼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네. 7억 원대 혹시 어떤 거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이거 또 그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셨죠?
그 인덕원이라고 불리는 의왕 쪽에 있는 네네. 레미안 에버하임이라고 거기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3호선에 뭐 인왕산 힐스테이트 이런 것들 그냥 작은 평수가 가능할 거예요. 네. 성북구, 인왕산, 인덕원 3개 축이네요. 아시죠? 제 질문. 3개 중에 뭐가 제일 좋나요? 이거 너무 비슷한데? 너무 비슷해요? 네. 같이 오르나요, 이 3개가?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상품성으로 보면은 인덕원께 제일 좋긴 해요. 거긴 다 지하 주장이고 신축 아파트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석계나 아니면은 그 홍제 이쪽은 서울이라는 어떤 메리트 그리고 지하철과 좀 가깝다는 메리트 네, 그런 것 때문에 비슷하게 갈 거라 생각합니다. 인왕산 힐스테이트는요? 이쪽은 원래 그 작가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 아닌가요? 그래도 저평가되고 괜찮은. 네, 3호선 쪽 좋아하고 있습니다. 독립문역부터 녹번역까지 신축 아파트가 별로 없었는데 신축이 많이 들어오면서 환경이 매우 좋아졌고 또 경희궁자이라는 어떤 대여가 들어오면서 재평가받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와 멀지 않은 부가현, 뉴타운 2, 3구역이 완성되면은 또 그 라인이 또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네. (7억) 원대에 이제 다가구를 매도하고 그냥 (7억) 원대 아파트를 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또 작가님이 자주 말씀해 주시는 (7억) 원대로 갭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있죠. 그죠. 있죠. 월세로 좀 살고 이게 좀 이 경우에서는 좀 권하기가 좀 선뜻 좀. 근데 이분이 보증금 1억에 월세 상당히 낮은 거 거주하시면서 6억 정도로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6억대 뭐 할 만한 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 생각난 곳은 강서 힐스테이트입니다. 마곡에 또 가까우니까. 네. 그리고 9호선 라인에 있는 본동 레미안이라고. 본동 레미하면 노량진이요? 네, 노량진, 뭐 노들 뭐 근처. 네네네. 그쪽에 있어요. 그쪽도 뭐 계단식에 방세개 화장실 2개, 되게 괜찮고요. 그 다음에 행당 쪽에 있는 왕십리 풍림 아이원. 왕십리 풍림 아이원. 네. 와, 오늘 뭐 작가님 오늘 뭐 준비 철저히 하고 오셨네요. 네. 그리고 또 그 근처에 있는 신당 삼성도 있습니다. 신당 삼성. 네. 그리고 강동 쪽이 혹시 필요하시면은 네네. 프라이어 팰리스라고. 그것도 한 10년 됐어요. 네, 프라이어 네. 팰리스도 괜찮죠. 네, 이 정도면은 뭐 아주 인기 단지에다가 두루두루 만족할 수 있는. 네네. 자, 강서 힐스테이트, 본동, 벌써 무서워. 행당, 신당, 강동. 야, 왼쪽에서 쭉 흩어주셨거든요. 아시죠? 원픽을 골라주셔야 된다. 근데 이거는 네. 너무 박빙이라서. 그런가요? 이거는 네,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이게 지리적 특성이 있어서 올라갈 게 분명히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네. 본동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는 네네. 좀 소단지긴 해요. 음. 그래도 옆에 그 노량진 뉴타운이라는 호재가 있고 또 프라이어 팰리스 같은 경우는 그 명일역과 암사공원 그 8호선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대단지에다가 네. 또 학군도 좀 괜찮고 네. 한강도 갈 수 있나요? 그래도 네 암사동 쪽으로 갈 수 있고요. 네. 강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마곡 수요가 워낙 탄탄하고 그리고 목동 학원가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왕십리 풍리 아니면은 그 어떤 성동구라는 입지적 장점. 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딱 4개 던져놓고 그냥 급매물 나오는 거 이렇게 사면 되죠?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네. 매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보면 위험해요. 그래서 한 3, 4개 깔아놓고 매물을 이렇게 막 찾아서 그 중에 제일 괜찮은 매물을 딱 고르는 게 첫 번째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댓글 달아주시거나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해서 저희 송희구 작가님의 냉철한 판단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매년 저축 금액이 한 2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기다려도 돼요. 그리고 복도식이라 고민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배부른 소리예요. 지금 뭐 복도식을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실거주는 부자만 하는 겁니다. 네.